안녕하세요. 김정진 세무사의 5분에서 10분 특강 오늘 세 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많이 투자들 하시죠. 오피스텔 투자하는 경우에 세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항상 투자 전에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 오피스텔이 상업용인지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될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자들 보시면 이 부분 체크 정확히 안 하시고 투자만 하셨다가 나중에 뭐 세금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왜 이렇게 나와요? 왜 이랬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항의를 하시거나 뭐 이제 많이 곤혹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반드시 투자 전에 먼저 이 부분 살펴보셔야지 나중에 세금 때문에 곤란을 겪으시지 않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에 따라서 어떤 세금이 차이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수익률이 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우리가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이라는 건 물론 뭐 내가 살기 위해서 취득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임대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주거용으로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면세 사업자로 적용이 됩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는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오피스텔 취득한 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짜리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셨으면 부가가치세가 약 1억 정도 발생을 해서 11억이라는 투자 자금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1억은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부가가치 10%가 우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한다고 하여도 주택에 대한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10%가 환급이 안 됩니다. 반대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고 상업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시고,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 아까 말씀드린 10억의 10%인 1억이 환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셔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느냐 또는 상업용으로 임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초기 투자 자금이 무려 10%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안 되지만, 우리가 주거용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또는 주택 임대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취득세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초기에 들어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고, 상업용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고 하셔도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보유하실 때 이제 임대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하시잖아요.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임대 소득이 발생을 하시는데,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 사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이제 면세가 돼요.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을 하지 않지만, 이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임대료 받는 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 신고도 사업자에 따라 연간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 신고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부가가치세였고, 이제 임대소득, 우리가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이 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예 비과세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에 따라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는 되지만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는 반면에,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다른 소득과 무조건 합산을 해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세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게 더 세금 부담이 적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세금에 대한 과세 체계가 다르고 세금 신고하는 방식도 다르게 된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양도할 때가 가장 큰 또 문제가 되는데, 주택 양도의 경우에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과세율도 적용이 많고 주택에 해당이 돼요. 오피스텔에다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시거나 등록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는 주택에 포함이 돼서 다른 주택 수가 몇 개가 있느냐, 또는 어떤 지역에 포함이 되느냐, 또는 그러니까 보유나 양도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이제 많이 과세가 중과가 될 수 있고 세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그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택수나 합산이 되거나 또는 뭐 그 중과가 적용이 되거나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규정에 따라서 그 건물에 해당이 되고 그 양도소득세 규정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요것만 보고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세금 부담이 또는 상업용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각각의 뭐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플랜을 좀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내가 이번에 취득을 하면 몇 년 후에 팔겠다 또는 뭐 내가 뭐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플랜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각 단계에 맞게 세금을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특성이 주거용과 상업용 모두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거나 또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세금 부담이 틀려지고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반드시 정확히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 설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세법은 사실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공부에 등록이 돼 있느냐, 이제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사실 실제로 판단하는 근거는 그 등록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실제 사용, 우리가 실제 과세의 원칙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과세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록을 주거용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은 상업용으로 했다라는 걸 입증하실 수 있으면 상업용으로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반대로 상업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는 거는 뭐 전입신고도 하고 내가 여기서 거주를 했다는 걸 입증을 하실 수 있으면 주거용으로 판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사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입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래 세무사에서 5분에서 10분 특강 오늘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